소소한 일상 속의 불교를 나눠보는 언니들의 불모 토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절언니, 절제니, 절수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조용조용히 ASMR 스타일로 불교화를 절제니 씨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니 씨, 오늘 읽어줄 불교화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불타는 낡은 저택이라는 우화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 마을에 늙은 부자가 있었다. 그의 재산은 막대한 것으로 하인들도 아주 많았고 저택도 매우 컸지만 아주 낡은 건물이라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비틀어져 기울어져 있었고 벽은 갈라지고 마루는 삐걱거렸고 울타리까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다. 그래서 저택 안은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 게다가 이 낡고 큰 저택 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낡고 큰 저택에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부엉이, 까마귀, 뱀, 전갈, 두꺼비, 박쥐 등이 집을 지어 냄새나는 똥과 소변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고 많은 벌레가 모여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떠돌이 개들은 서로 물어 죽여 짐승들의 사체들도 여기저기에 뒹굴고 있었고 굶주려 비실거리는 녀석들까지 있었다. 또한 온갖 독충들도 제멋대로 번식하여 여기저기에 제멋대로 기어다니며 시체를 뜯어먹으며 우글거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택이었다. 이 낡고 대단히 넓은 저택이 그 부자의 집이라니. 그런데 이렇게 넓고 큰 저택에는 희한하게도 작은 문 하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이 저택의 주인이 외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택 구석에서 불이 났다. 그리고 이 넓은 저택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다. 대들보도 기둥도 화염 속에서 활활 타고 말았다. 짐승들은 불을 보고 살기를 느끼며 밟혀 죽는 녀석, 그 시체에 달려들어 피를 빨고 살을 뜯어먹는 녀석, 불이 붙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녀석, 구멍으로 숨었다가 익어버린 녀석 등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상황이 극에 달했다. 저택의 주인이 외출해서 막 돌아왔지만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주인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집이 타는 것을 문 밖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달려온 한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큰일 났어요. 도련님들이 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직 집안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곧장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불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또한 조금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불길이 아이들을 덮치려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주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위험해. 이 집에는 짐승과 독충과 뱀 등이 우글거려 위험하단다. 게다가 불이 나서 당장이라도 무너지려 하고 있어. 위험해. 빨리 도망쳐라. 하지만 애정어린 아버지의 비명도, 불길의 위험도, 독충과 뱀 등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조차 무지한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었다. 그 증거로 아이들은 아버지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위험한 집안에서 노는데 정신이 팔린 상태였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불이 뭔지, 집이 뭔지,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무리 불이 무섭다고 설명을 하여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천진스럽게 웃어 보이고는 다시 놀이에 몰두하였다. 이제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지금 이 집안에는 무엇 하나 재미있는 것이 없는데도 아이들은 즐겁게 놀이에 빠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과 함께 불에 타 죽는 길밖에 없었다. 다급한 순간 아버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장난감이라면 환장을 하지. 그래, 장난감이라면 아이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장난감이 있단다. 지금 가지지 않으면 후회할 정도로 멋진 장난감이야. 그건 바로 양마차, 사슴마차, 우마차란다. 그리고 그 마차가 지금 문 밖에 있어. 너희를 위해 만든 것이니 어서 가서 맘에 드는 걸 골라보렴. 마차를 타고 재밌게 놀아라. 아이들은 멋진 장난감 마차를 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놀이를 멈추고 서로 먼저 가려고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렇게 공터로 빠져나온 덕분에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인은 아이들이 공터로 안전하게 피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행이다. 아빠는 지금 너무 즐겁고 유쾌하구나.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야. 더럽고 썩고 독충과 뱀들이 우글거려도 신경 쓰지 않고 불이 났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놀이에 빠져버리니 말이야. 하지만 다 잘 됐어. 내 꾀가 잘 통했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빙긋이 웃는 아버지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 좀 전에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양마차, 사슴마차, 우마차를 어서 주세요. 아버지는 큰 부자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해내기 위해 거짓으로 양마차, 사슴마차, 우마차 등을 말했지만 아이들을 무사히 구해낸 지금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기보다는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 게다가 양, 사슴, 소 등을 각각 따로 준다면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니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는 갑이나 을이 없다.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훌륭한 것이어야 한다. 아버지는 많은 보석을 이용해서 만든 커다란 마차를 창고에서 끌고 나와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 마차는 매우 훌륭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사방에 종이 황금 밧줄로 묶여 있었다. 진주를 이어서 만든 그물이 쳐져 있었고 좌석이 넓어 아이들이 모두 타고 놀 수 있었으며 부드러운 흰 모포가 깔려 있었다. 이 마차를 끄는 소는 희고 살찐 젊고 힘이 넘치는 소였다. 이 훌륭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마차에 올라타 놀았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집이 이 세상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화택 중생의 어리석음이 생각났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타는 세계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어리석어서 이 세상이 불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셔도 왜 그런지 모르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집착하고 심지어 아까 그 아이들처럼 벗어나지 않은 채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아해서 아버지가 아무리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이들은 이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을 부처님의 가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가 적세적소에 사용되어짐에 따라서 중생들이 조금씩 불타는 집에서 멀어질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흰소 얘기가 마치 시무도에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절언니가 말한 대로 화택중생이라는 법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글에서 아이들이 불이 뭔지 집이 뭔지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이들이 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불이라는 건 이 세상이 괴로움이고 고통스럽다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생을 살다가 보면 순간의 기쁜 감정에 취해서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게 뭔지, 왜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지,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서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불교의 근본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불타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니까 저는 이거를 좀 꾸준히 화두로 삼아 보려고 해요. 네, 저도 화택중생 법문이 떠올랐는데요. 주인이 아이들에게 이 집에는 짐승과 독충, 뱀이 우글거리고 위험하니 불이 나서 곧 무너질 거라 당장 도망치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법문을 듣는데도 아직 이곳이 불타는 집이라고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는데요. 또 앞에서 절언니와 절수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중생들이 화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용한 ASMR 컨텐츠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뭐죠? 지금 저희 3명 느낀 점들을 다 듣고 보니까 약간 F랑 T로 갈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절수잔 씨 느낀 점은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랑 절제니 씨는 약간 사실 적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유일한 죄송합니다. F잖아요. 죄송합니다. ASMR 컨텐츠에서. 그니까요. 역시 F의 터치력이 참 좋네요. 약간 품어주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나와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ASMR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재미있는 NG 컨텐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댓글로도 느낀 점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두 불맛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